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JBC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고 기대도 컸는데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5일 전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재검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박혜미 기자입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주민들에게 안겨준 건 고통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유혈 사태와 심지어 한 주민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처럼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선 비극적인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시절 하루빨리 보상을 해달라는 토지주들의 애절한 몸부림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민선 6기 공재강 평택시장은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기구까지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취임과 함께 이런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 자체가 지금 평택시의 의지 또 평택시장인 저희의 의지가 담겨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 재도약을 위한 힘찬 날개짓을 했습니다. 바로 미분양 용지에 대한 3,800억 원이란 돈을 평택시가 안고 가는 숙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민간 제한 사업에 평택시도 함께 책임을 지며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PF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평택시는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그 조사 보고서는 5일 전 행자부 투자심사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심사에서 적격하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말 그대로 평택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재검토. 이번 투자심사에서 모두 4가지 안에 대해 수정 보완이 내려졌습니다. 불확실한 성균관대학교 유치 방안을 세우고 미분양 매입 확약 조건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폭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였습니다. 또 특수 목적법인, 즉 SPC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 지원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주문한 겁니다.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는 성대 이전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라. 두 번째는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대한 부담률을 낮춰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있는 SPC 보강해라.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라. 해소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다고 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반려가 아닌 재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충족시킨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에 있을 제2차 투자심사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반려된 게 아니고 재검토하라 그러니까 나왔던 상황 중에 빨리 재검토해서 우리가 12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2월 28일 내년 심사에 받으려면. 결국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실성은 내년 2월이 돼서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이번에 내려진 4가지 보완 사항을 평택시가 풀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JBCN 뉴스 박혜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평택시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2015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지금까지 연말 실력들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에 몸을 맡긴 우아한 동작이 이어집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화려한 동작의 라틴 댄스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장애인 댄스 스포츠단의 체육대회 축하 공연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2015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어제 오전 평택시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와 평택시 장애인 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경기도 31개 시군 선수단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가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서도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여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와 흥미 유발을 주어 자신의 육체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나아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대표의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 선수들이 동시에 훌라후프를 돌립니다. 행여나 훌라후프가 땅에 떨어질까 모두들 필사적입니다. 일단은 즐겁고 기쁘고요. 자신감 생기고 일단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고 가겠습니다. 한쪽에선 실내 조정 경기가 한창입니다. 응원단의 격려 속에 선수들은 땀을 흘려가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합니다. 네,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제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깨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장애인이 아니다,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걸 그 공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저 출전을 강행하고 나온 것 같아요. 선수들이 경기하는 곳곳에선 박수 소리와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날 선수들은 훌라후프와 휠체어 경주, 파크 골프, 투호 등 11개 종목에서 지금까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해온 실력들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자주 장애인들이 모일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이 장애인들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자주 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들 행복 계시고 아주 한 어울림마당처럼 즐거운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평택시 의회에서는 제10회 평택시 청소년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진지함에 본회의장엔 긴장감까지 맴돌았는데요.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청소년의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의원석과 방청석에는 어린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표정도 제법 비장해 보입니다. 어제 오후 평택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평택시 청소년의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같이 지켜보고 박수도 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날 의회의 주인공들은 평택시 자란초등학교 39명의 학생들입니다. 제10회 평택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다뤄진 안건은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를 주제로 한 만큼 미성년자 스마트폰 구입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다뤄졌습니다. 안건 상정부터 제안 설명, 질의 답변까지 청소년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회의는 마치 실제 본회의를 연상케 할 정도로 사뭇 진지했습니다. 학생들은 의사 진행을 체험함으로써 긴장감에 떨리기도 했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좀 떨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의장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나중에도 또 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시의회에 와서 떨리고 구경하시러 온 분들 많으셔서 좀 떨렸어요. 와서 해보니까 진짜 떨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안건에 대한 청소년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진 후 전자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다뤄진 미성년자 스마트폰 구입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4표와 반대 10표로 부결됐습니다.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청소년의회는 올해에만 벌써 10번의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의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연습을 함으로 해서 추후에 어른이 됐을 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청소년의회 이런 그 프로그램이 계속 활성화되고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어제 오전 수원시 지동에서 따복 안전마을 조성 전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수원시 팔달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공동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따복 안전마을 조성 사업은 지동을 5명의 도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와 수원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담센터는 지동 안전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지동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오전 평택에서는 평택 에코센터 조성 사업 실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평택 에코센터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주식회사 한솔 EME 최도희 대표이사와 평택이오스 김재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획재정부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로 사업자 지정과 협약에 대한 심의가 종결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평택 에코센터는 고덕 신도시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종합처리시설입니다. 경기 수원시가 세계적인 환경도시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에서 전통 문화공연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앞두고 있는 수원시 방문단은 지난 2일 프라이부르크 극장에서 전통 문화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은 프라이부르크 시민과 거주 한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수원시 전통문화공연단은 이날 대금과 가야금, 해금 등 악기 공연과 무용, 노래 등을 통해서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실내 난방 많이 하고 계시죠? 난방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엔 특히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데요. 실내 습도만 잘 유지해도 여러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정 습도 잘 유지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